네, 오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EPS는 1.88달러로 집계됐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가까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 나타내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한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소 잠잠해진 가운데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02% 오른 반면 선전 성분지수는 0.22%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26억 위안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북향자금의 연속 순매수 기록은 17거래일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412억 위안, 약 26조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1년 12월에 889억 위안이었습니다. 2014년 홍콩과 본토의 교차 매매가 시작된 이래 월간 순매수가 1,000억 위안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누적 순매수는 1,482억 위안인데요. 작년 전체 900억 위안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어제까지 나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본토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는 대부분 부진했는데요. 바이주 2위인 우량의 면세점일이 중국 중면이 각각 1%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류가 3%, 바이오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중국판 챗 GPT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온 바이두가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또 중국 기업들의 이 경기 전망이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진단해 주시죠.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1월 공식 PMI가 넉 달 만에 50을 넘었습니다.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고요. 기업 구매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아래면 위축 국면을 뜻합니다. 제조업 PMI는 50.1로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가 50을 넘은 건 작년 9월 50.1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방역 통제를 강화하면서 49.2로 떨어졌고요. 또 11월과 12월에는 48, 47로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제로 코로나를 풀면서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경제활동이 더 위축된 결과입니다. 이게 50을 넘어선 건 전염병 우려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서비스업과 건축업을 포함하는 비제조업 PMI는 12월에 41.6까지 떨어졌었는데 1월에는 54.4로 급등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체감 경기는 작년 12월과 현재가 그만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년엔 감옥 같은 생활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6달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1월 지표는 49.2로 12월 49보다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9.5를 밑돌았습니다. 공식 PMI는 대형 내수 국유기업 중심이고요. 차이신 민간 PMI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도 포함합니다. 조사 대상에 따라서 체감 경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4.4%에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2024년 예상치도 4.4%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연간 성장률은 4%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민간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MF는 또 의료 인프라 부족과 부채 문제를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재정적자는 작년에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재정적자는 8조 9,600억 위안, 약 1,63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이 28조 위안으로 6% 줄었는데 지출은 37조 위안으로 3% 늘어났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재정적자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2020년의 8.6%보다는 조금 내려갔고요. 하지만 작년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재정적자율 목표 2.8%와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지방정부가 작년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조 1,200억 위안,
약 204조 원으로 조사되는데요. 2015년 지방채 발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2021년 9,280억 위안에 비해서는 20%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건 인프라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